한국을 등지고 친일본적인 행보를 보이던 베트남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모든 경제 지표들이 하락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도산하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는데요. 이런 와중에 일본 기업들에서는 오히려 투자를 강행하고 있어 일본이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받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베트남의 중심이 되는 관광업, 그 중에서도 항공산업의 파산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도 코로나 통제가 비교적 잘 되는 국가였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코로나19로 인해 베트남의 항공산업은 회복 기미를 보였지만 지난 7월과 8월 코로나가 재발하면서 베트남 항공산업은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베트남 항공국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재발한 7월 베트남 항공사 5곳의 국내 운항수는 총 16,400편으로 전월 대비 33%, 작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난 5월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베트남 항공사들은 7월 말 다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여름 성수기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고 다시 지역 간 이동이 급감하면서 국내선 항공권 가격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베트남 항공 대표는 올해 남은 5개월 동안 국내 항공 운항수는 작년 동기간 대비 30% 이상 줄어들 것이다. 올해 항공산업 전체 시장 규모는 2019년보다 30%에서 40%가량 줄어들고 항공권 판매가도 3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베트남 항공사들 파산 직전의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최근 베트남 항공협회는 항공사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총리실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원 대책으로는 27조 동을 향후 3-4년간 저리로 대출해 항공 서비스료를 내년 말까지 인하 혹은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베트남 최대 항공사 베트남 항공의 경우 정부의 긴급 자원이 투입되지 않으면 하반기에 파산할 수 있다는 현지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총리에게 돈을 받아봤자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고 매출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파산 직전의 상황에서 베트남 항공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려 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총리실에 한국과의 국제선 운항의 재개를 시급하게 요구했습니다. 돈이 궁해지니까 또다시 한국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트남 현지에 공장을 둔 기업들 입장에서 이런 조치는 반길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발 비행기를 돌려보내던 베트남의 행보를 생각해보면 이들이 마치 한국을 ATM 기기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너무 늦었습니다. 이렇게 파산설이 나오던 국영항공 베트남에어가 결국 거래 정지된 것입니다. 베트남 최대 항공사인 베트남항공은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면서 호치민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정지를 당했습니다.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항공의 상반기 세후 손실액이 6조 7천억 동 약 3,443억 8천만원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트남항공이 최근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매출은 24조 9,400억 동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 석유그룹도 베트남항공과 같은 이유로 부적격 거래 주식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관광하는 사람들이 줄다 보니 호텔업계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트남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특급 호텔에서 80% 할인에 나서며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는데요. 소피텔 메트로 폴 하이노는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세계적인 유명세를 탄 곳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은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적인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었기에 베트남에서 가장 상징적인 호텔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하노이의 특급 호텔로 명성이 자자한 소피텔 메트로 폴 하이노에서는 최근 무려 80%나 할인된 파격적인 숙박 요금을 책정해 SNS상에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땡처리 숙박객 모집에 나선 호텔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특급 호텔 델로페라 하노이 M갤러리의 경우도 코로나 이전 일반 객실 요금은 52만원 수준이었지만 현재 10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호텔 예약이 없다시피 하니 무려 42만원의 할인에 들어간 것입니다.
힐튼, 메트로폴, 하노이 대우, 풀만 등 특급 호텔을 비롯해 하노이 소재 4성, 5성급 호텔들 역시 숙박요금을 종전보다 70%에서 80% 할인된 가격으로 투숙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우처닷컴, 아고다, 호텔스컴바인, 호텔스닷컴 등 호텔 예약 사이트들만 둘러봐도 20만원에서 40만원을 호가하던 특급 호텔에 숙박요금이 10만원 수준으로 절반 이상 할인해주는 곳들이 수두룩해졌습니다. 심지어 호치민시 1군 사이공강을 끼고 관광단지에 위치한 특급 호텔들은 많은 수가 문을 닫거나 아예 손님이 없어 밤이 돼도 로비에 불조차 켜지 않은 곳들이 눈에 띕니다. 베트남 관광산업은 지난 수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했지만 올 상반기 국내 관광산업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50%나 쪼그라들었습니다. 특급 호텔들에서 이렇게 50%가 넘는 파격적인 할인가에 방을 내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고객들을 붙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관광업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베트남 500대 기업 중 60% 이상이 상반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요. 시장조사업체 베트남 리포터에 따르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세전이익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매출 감소 및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기업도 31%나 되었습니다. 올해 연간 실적 추정치에 대해서도 46%가 비관적으로 전망했고 절반 이상은 올해 이익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72개 기업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살아남기 위해 대규모 할인 판매를 실시했으며 58.3%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고 49%는 신제품 개발에 착수했으며 42.6%는 비용을 절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들 기업에게 미래는 암울함 그 자체입니다. 경기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아 대다수의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68.3%는 납세 연장, 56.7%는 정부의 피해 기업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 51.7%는 경제 안정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도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 기업들이 세금 못 내겠다, 세금은커녕 우리 돈 좀 지원해달라고 해봤자 베트남 정부에 돈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베트남 국가 세수는 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2013년 이후 최저치인데요. 베트남 재무부와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에 국가 예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0.5% 감소했으며 연간 목표치의 44.2%에 불과합니다. 베트남 딘티엔중 재무장관은 지난 6개월 동안의 총 국가 예산 수입은 올해 목표치의 44.2%로 추정된다며 특히 성도시에서 징수액은 7% 이상, 원유 징수액은 28.7%, 수출입 활동 징수액은 22.3%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 국가 예산 징수 진행률에 큰 타격을 입었고 세계 경제가 빠르게 침체에 빠졌으며 베트남 주요 파트너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현재까지 7,930억 원을 지원했고 이 중에 질병 예방 비용은 2,062억 원, 의료 비용으로는 5,683억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기업들이 아무리 돈 달라고 생떼 써봤자 니들 줄 돈 없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과연 위기 극복이 될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과 감정이 좋지 않은 전범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미쯔비시가 있고 위안부 사태를 조롱하던 유니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베트남 유니클로는 하노이에 매장 2곳을 추가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유니클로는 하노이에 매장 1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유니클로라면 사족을 못쓰고 줄 서서 사다 보니 추가로 2곳이나 더 열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매장 오픈 시기는 밝히지 않았으나 가을 시즌 신제품을 선보이는 시기에 문을 열 가능성이 큽니다. 신규 매장 2곳은 하노이 최대 상업지구인 하노이 빈컴, 메트로폴리스와 에이온몰 롱비엔에 위치할 예정으로 베트남 내 유니클로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것으로
것으로 보입니다. 미쯔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에 공장 세운 것을 후회하며 리쇼어링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일본 완성차 브랜드인 미쯔비시에서는 베트남 중부 빈딘성에 자동차 생산 공장 건설을 검토 중입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 징에 따르면 베트남 미쯔비시 모터스 케니치 호리노우치 회장은 베트남에서 자동차 생산 공장을 설립할 두 번째 부지를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리노우치 회장은 빈딘이 심해 항구를 포함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 자동차 생산에 많은 장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미쯔비시가 베트남에서 두 번째 공장 건설을 건설하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베트남 정부 측에서도 미쯔비시의 공장 건설에 납작 엎드려 반기는 모양새인데요. 호쿠옥중 위원장은 미쯔비시가 베카맥스 빈딘 산업공단에 자동차 조립 공장을 건설하길 희망하며 토지 공장, 행정 절차, 기타 여러가지 정책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 것을 약속했습니다. 베트남과 일본의 애정전선은 민간 기업들 간의 투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계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베 신조 총리에 이어 총리직을 받은 스가 신임 일본 총리도 베트남과의 미래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후지타 마사타카 아세안 일본센터 사무총장은 베트남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취임하기 전 베트남, 일본 경제 동반자 협정이 체결되는 등 양국 관계는 이미 좋았다. 아베 신조 총리의 뒤를 이은 스가 신임 일본 총리 집권 시기도 일본과 베트남과의 우호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 재임 기간인 지난 8년 가까이 양국 관계는 매우 안정적으로 교류가 이어졌다. 일본에서 자민당이 집권당으로 남아있는 한 베트남과의 정책과 협력의 미래에 변화는 없을 것이며 아세안 특히 베트남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강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본의 대베트남 정책이 더욱 노골적인 구애작전으로 전환하며 스가 총리 집권 시대에도 이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와, 베트남 항공 망했네요. 베트남 항공이 베트남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는데 거래 정지가 된 거 보면 진짜 베트남의 미래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일본이랑 베트남이랑 손잡는 거 보면 서로 떨어지는 칼날 덤터기 씌우려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일본이 공장 세운 거 베트남에서는 우리 거라고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또 베트남 국가 자체가 일본 땅이었다. 국제법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일본 거다. 싸우는 모습이 눈에 환합니다. 또 뭐 어디서 지도 하나 만들어와서 베트남 일본 거라고 우기겠죠 뭐. 통수의 국가들끼리 누가 먼저 후두부 가격하는지 지켜보다가 먼저 뒤통수 맞는 국가가 나오면 빠르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일본 일간 마이니치 신문이 악화된 한일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양국 모두 전향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이니치는 12일 수출 규제와 한일 관계에 잃어버린 것을 직시해야 한다는 사설을 통해 현 상황은 양국 모두의 국익에 반한다며 양국 지도자가 잃어버린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이니치는 한국 정부가 최근 일본의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 재개를 결정한 것과 관련 일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한국이 증용공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베 신조 정권은 수출 규제와 증용공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한국이 부족한 점을 바로잡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일본 측 주장엔 무리가 있다고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 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요구해왔지만 한국 측은
사법부의 판단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마이니치는 그러면서 한국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고 고집었다. 신문은 한일 국교 정상화 때 맺은 한일 청구권협정까지 소홀히 하는 문재인 정권의 자세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까지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이어 한일 관계가 꼬이면서 중요한 증용공 문제에선 건설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또 코로나 대책에서는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며 코로나에 대한 대비나 경제 살리기 등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마이니치는 대립이 깊어지는 미중과 대처 방법에서도 입장이 비슷한 양국이 협력할 수 있으면 쌍방의 이익이 된다. 그런데도 현실은 대북 정책 공조조차 걱정될 정도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로 오히려 일본 기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 이혼게이제이 신문은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일본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서둘러 줄이면서 일본 소재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기업 스텔라케미파는 최근 발표한 2019 회계연도 결산에서 순이익이 전년 대비 18%나 감소했다며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 등으로 인해 반도체 액정 전용 불화수소의 수출 판매가 감소했다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세계 최대 액정 기업인 한국의 LG디스플레이가 스텔라케미파의 불화수소를 주로 사용하다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기업 솔브레인이 생산하는 저순도 불화수소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LG디스플레이의 한 고위 관계자는 충분히 희석하기 위해 일본의 정밀한 생성 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로 언제든 수입이 끊길 수 있다는 위험도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스텔라케미파는 주력 수출 상품인 불화수소의 출하량이 지난 분기 대비 30% 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불화수소 분야의 세계 최대 기업인 모리타 화학공업도 지난 1월 한국에 대한 수출을 재개했지만 수출 규제 강화 직전에 비해 30% 정도 감소했다. 모리타 관계자는 한 번 빼앗긴 몫을 되찾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섬세한 공정을 거쳐야 하는 반도체 제조는 일부 소재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불량품이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고품질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관습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습을 흔든 것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라며 삼성전자도 반도체의 안정적인 생산 유지를 위해 한국에서 조달할 수 있는 저순도 불화수소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문재인 정권의 뜻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불필요한 비판을 받지 않으려는 것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미국의 종합화학기업 듀폰이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인 EV용 레지스트 공장을 한국에 건설하기로 했다라며 한국 정부도 공장 단지 부지를 마련하고 법인세도 감면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상무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2019년 7월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한국 기업들이 한번 바꾼 소재를 다시 일본산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라며 해결 방안을 이달 말까지 밝혀줄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라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다음 날 수출 관리는 국제적인 직무로서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관점으로 수출 관리 당국이 국내 기업과 수출 상대국의 수출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에 그쳤다. 시노펙스가 일본의 경제 보복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계 기업이 독점한 전자부품용 돔 스위치에 대한 정식 국산화 승인을 받고 공급을 개시한다. 삼성, LG를 포함한 스마트폰 생산업체들이
결정만 내리면 시노펙스 제품을 적용할 수 있어 돔스위치 시장의 빠른 탈일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노펙스는 22일 지난 2017년 4월 특허권을 확보한 후 올해 상반기까지 돔스위치 양산 설비를 구축해왔다. 지난 1년 동안 고객사의 국산화 개발 노력과 검증 지원으로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일본산 돔스위치를 국내 업계 최초로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고 최종 승인까지 성공했다고 밝혔다. 돔스위치는 평상시 스마트폰의 볼륨을 조절할 때 누르는 버튼 속 안에 내장된 구리 스위치다. 스마트폰의 소리와 전원 조절, 이어폰, 디지털 카메라 등 전자제품의 작동이 필요한 곳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돔스위치는 가로와 세로 길이가 2mm에서 3mm로 회로 기판 위에 표면 실장돼 가벼운 접촉에 의해 회로의 개폐 동작을 수행해 전자기기를 실질적으로 구동시킨다. 돔스위치 시장은 현재 연간 120억 개 이상 규모로 소비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 내 일부 휴대폰과 이어폰 같은 휴대폰 이외 용도의 비일본계 스위치가 소량 사용돼 왔을 뿐 일본계 3사가 돔스위치 전체 시장을 장악해왔다. 시노펙스의 돔스위치는 기존의 일본계 회사 제품과 달리 방수 방진 설계로 방수성과 기밀성을 개선했다. 또 이물질에 의한 접촉 불량이나 쇼트 방지 등 기능적 측면을 향상시켰고 버튼 접점률 향상을 통해 스마트폰이나 전자제품 수명도 늘어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PCB 소재를 활용해 생산 효율성이 높으며 경쟁 제품들을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노펙스 관계자는 돔스위치 개발과 관련해 그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의 여러 기업들도 큰 관심과 함께 많은 문의가 있었다. 당사에서 제조하는 키 부품들에 대해서는 바로 적용하고 중국 시장을 포함해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도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노펙스의 주가는 오전 10시 30분 기준 3,210원으로 전일 종가 대비 495원 올라 18.23% 상승했다.